예, 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좀 폭넓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묻게 되는 질문들이, 예전에는 금기시된 질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들어왔던 질문은 뭐였냐면, 뭐 술, 담배를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지만, 이제 점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은 이제 동성애 문제라든지, 아니면 혼전 순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근데 앞으로 좀 더 지나게 되면 이제 그것보다 더한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 우리가 좀 가치관에 대한 확립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어, 제일 위험한 것은 이제 그 흑백 논리예요. 된다, 안 된다. 죄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게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저희 아내와 처음 결혼했을 때, 좀 다른 게 많았어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빵으로 먹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안 하는 것도 자주 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침밥은 꼭 밥으로 챙겨 먹어야 되고, 반찬을 넣고 국을 넣고 그렇게 먹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화장실에서 이제 치약을 쓸 때 문제였어요. 저는 뒤에서부터 쭉 짜 올리지만 저희 와이프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중간부터 푹 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묻는 게 뭐냐면, 뭐가 이제 맞느냐? 아침을 밥으로 먹는 게 맞느냐? 그리고 아침을 빵으로 먹는 게 맞느냐? 어느 게 시대에 더 맞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저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됐었고, 왜 우리 와이프는 빵을 먹었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저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다닐 때 저희 집에서 다녔었어요. 집에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삼시세끼 밥을 다 차려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아무리 늦어도 어머니는 저에게 이제 밥을 차려주고 밥을 먹고 나가도록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밥을 먹는 게 익숙해졌죠.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울진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왔죠. 그리고 자기 오빠하고 우리 처남하고 이제 자취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취생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침 챙겨 먹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잠 더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오면서 간단하게 빵으로 먹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 되는지 뭐 굶든지, 이렇게 누구도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빵으로 먹는 게 맞느냐, 밥으로 먹는 게 맞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굶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렇게 된 환경들이 누굴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의 식습관을 만들어 간 거죠. 자, 그러면 밥을 먹는 게 맞습니까? 빵을 먹는 게 맞습니까? 이건 흑백 논리예요. 그렇게 따질 수가 없고, 나는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밖에 없고요. 저희 아내 같은 건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가 뭐냐 따졌을 때는 어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그 환경에서 가장 최적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습관을 뭐라고 따지냐 되면 문화라고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집에서 밥을 먹는 문화에서 살았던 저희들 가족끼리 모여 살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살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문화가 있으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특징이 뭐 갖고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고수하려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습관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습관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럼 이제 점점점 변화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면서 우리 둘이 같이 살기 위해서 생겨야 될 어떤 문화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가정 문화가 생겨 나가는 거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술, 담배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맞느냐 틀리느냐, 아니면 동성애가 맞느냐 틀리느냐 따질 때, 물론 이제 죄고, 잘못되면 확실한 진리적인 부분도 있죠. 그러나 술과 담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순하게 우리가 술, 담배가 틀렸다 맞다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게 그 문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기독교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다양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냥 그 술, 담배를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술, 담배를 하신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맥주 한 잔이라도 하신다고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최소한의 여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죄다 아니다로 따져버리면 마치 우리 집 문화를 가지고 저희 와이프 문화를 이해해가지고 우리하고 안 맞으면 그건 틀렸다 하고 단정 짓는 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듯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지만, 이슈도 이야기하지만, 이 문화에 대한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보수적인 문화가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문화가 왜 이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영상이 좀 많이 길 거고요. 회차가 많이 좀 길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짧게 해서 좀 올려서 될 수 있으면 제일 쉽게 여러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안녕.